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지 3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무겁게 문을 닫고 나오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치매 3기.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밥 먹는 것도 있고 때로는 화장실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요양원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족분께서 오셔야겠어요. 어머니께서 계속 뭔가를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새벽 2시에 울린 전화였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 아래를 뒤지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줄 게 있는데 어디 뒀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신 순간이었습니다. 간병사 선생님이 조용히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베개 속에 숨겨두셨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어머니의 꼬박꼬박한 글씨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전의 또렷한 필체로 말이죠. 내 아들아,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엄마는 다 기억한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뿐이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트를 펼치니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아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봤다. 몰래 적금을 시작했다. 2003년 7월 8일 아들이 결혼 준비로 힘들어한다. 보험금을 더 불려야겠다. 2018년 4월 22일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한다. 3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는 저를 위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오고 계셨던 거예요.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은행 계좌 번호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은 화장대 서랍 맨 밑에 테이프로 붙여뒀다. 비밀번호는 내 생애. 엄마가 30년간 모은 돈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집으로 달려가 화장대를 뒤졌을 때 정말로 거기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에 쌓인 통장 한 권.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2억 3천만 원.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그 종이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마음대로 쓰라고 모은 게 아니다. 엄마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돼서 모은 거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 돈 때문에 안일하게 살까봐 두렵다. 조건 하나, 이 돈은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조건 둘, 이 돈의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데 써라. 조건 셋, 나머지 절반은 내 노후를 위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조건, 엄마가 완전히 널 잊기 전에 제발 한 번만 더 안아달라.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여기 왜 왔어요?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아들? 내가 아들이 있나? 마음이 무너졌지만 저는 그냥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엄마가 미안하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단 10초. 하지만 그 10초가 제게는 평생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의 조건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6억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고 나머지 6억은 정말 손대지 않고 노후를 위해 저축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 돈의 주인이라는 걸요.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왜 봉사활동에 열심인지 궁금해하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또 다른 노트가 나왔습니다. 2021년 8월 치매 증상이 심해졌지만 아들이 올 때만큼은 정신이 또렷해진다. 이상하다. 2022년 1월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제일 나중까지 남는다고. 2022년 6월 아들이 안아줄 때 정말 행복했다. 10초라도 좋았다. 2022년 12월 아들아,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기억하고 있단다. 다만 표현할 수 없을 뿐이야.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가 30년간 돈을 모은 이유도 그거였다. 내가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간다면 그게 엄마가 바란 진짜 유산이다. 지금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입니다. 매달 장학재단에서 보내주는 고맙다는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머니는 치매로 모든 걸 잊으셨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말이죠.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제게 주신 진짜 선물은 그 12억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신 마음이었다는 걸요. 오늘도 어머니 산소에 인사드리며 약속합니다. 엄마가 바라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